박성TV 박성입니다. 오늘부터는 전기 기능사 제1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기 이론을 들어가기 이전에 전기 기능사란 무엇이냐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본강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전기 기능사와 전기 산업기사, 전기 기술사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전기 기능사를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기능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험 일자는 언제고, 시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사회적 대우는 어떠냐, 합격한다면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일자는 보통 연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험 방법은 1차 필기, 2차 실기 이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대우란 무슨 뜻이냐, 만약에 취득을 해서 취업준비생이라든지 취업준비생 또 취업한 사람, 취업을 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우는 취업준비생은 이 기능사를 취득하게 되면은 플러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취업을 한 사람은 기능사를 취득을 했으면 다음 단계인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 취득할 때 아주 유리합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고, 그렇다면은 지금 문제는 합격입니다. 합격. 자, 시험 1차 필기, 지금 필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필기는 세 과목을 공부해야 되시는데, 여기 세 과목은, 하나는 전기 이론, 또 한 과목은 전기 기기, 또 한 과목은 전기 설비 기준, 이렇게 세 과목을 치르게 되는데 총 60항이 됩니다. 여기에서 36문제를 맞히면은 기능사를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실기,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이 실기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벤치, 드라이버, 기타 뭐 전기 전선, 전기 배관, 또 일부 전기의 그 분목, 이걸 이용해서 5시간 정도 작업을 합니다. 이 벽에다, 이러한 벽에다가 설계도를 주면은 시험관이 그 설계도를 보고서 자기 밑에는 벤치, 드라이버, 각종 배관, 전선줄이 잔뜩 있습니다. 그것을 그 설계에 의해서 작업을 해서 5시간 후에는 합격을 하는데, 우선 지금은 1차 필기가 중요하니까 1차 필기에 대해서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전기 이론을 강의를 드리는데, 이 강의는 50강을 제가 하게 됩니다. 강의를 잘 구독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전기 이론을 무엇을 강의하느냐, 전기 이론 한 과목인데, 이 전기 이론이라면은 우리가 기능사에서는 4분야가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직류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전기는 교류라는 게 있습니다. 교류. 세 번째는 정전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자계라는 게 있습니다. 요 4가지를 여러분은 50강을 통해서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직류는 뭐고, 교류는 뭐고, 정전계는 무엇이고, 정자계는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류는 전류의 흐름이 직선으로 흐르는 겁니다. 이와 같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건전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건전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전지, 배터리, 주로 배터리가 직류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교류는 뭐냐? 전류의 흐름이 이런 교체해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교체해가면서
전류가 흐른다는 말입니다. 이 대표적인 전기는 무엇이냐?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전기입니다. 또 모든 대표적인 그 가정, 공장 등등 이런 데서 사용하는 전기가 교류입니다. 정전기는 뭐냐면은 정지하고 있는 전화. 대표적인 것이 우리 여러분들 그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딱 꽂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1이 됩니다. 정전기라는 것은 이건 참 어렵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220V에다가 충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220V에다가 충전을 하는데 하게 되면은 이 선을 타고서 전기가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충전이. 또 이쪽을 통해서도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왜 못 지나가느냐? 이 지나가지를 여기는 공기적인 그러한 장치를 했기 때문에 통과를 못하고 쌓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배터리에 충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쌓입니다. 이렇게 지나가지를 못해요. 이렇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정전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는 또 정전기에서 정전 용량이라든지 얼마만큼 충전하느냐, 또 충전하면서 어떠한 공식이 이루어지느냐는 이 파트별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정자계는 뭐냐면은 우리 자석이 막대 자석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게 N극, S극. 막대 자석은 이 자석이 기운이라고 합니다. 기운. 요거로 따지면 전류입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고 이런 것을 배우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 파트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때 자세한 건 배우기로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기 이론 중에 직류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직류. 도대체 직류를만 무엇이냐 라기보다 그러면 전기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도대체 전기가 어디서 발생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쓰느냐. 그러면 곧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을 들어가면 한이 없지만 대충 알아야 됩니다. 전기는 어떻게 생기느냐면은 우리 이 만물은 어떠한 걸로 이루어졌냐면은 전자라는 그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전자 그 물질이 어떻게 돌고 있느냐면은 이게 전자입니다. 이게 모든 물질은 이렇게 세상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떠한 이유로 요게 마이너스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여덟, 아홉, 10개, 11, 12개입니다. 지금 12개인데 요게 마이너스가 12개 있는 대신 여가 플러스가 12개가 또 있습니다. 이 안에 플러스가 12개, 마이너스 12개 있는 대신 플러스 12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중성이 돼가지고 서로 팽팽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가 난 이 전자가 화가 난 전자가 이렇게 도망갑니다. 이렇게 도망가요. 떨어져 나가. 그러면 여기는 12개, 여기는 11개, 12개가 많습니다. 이게 한 개가 많아요. 그때 전기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 학문은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아주 어려운 학문이지만 전기는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구나 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류하면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전지라겠습니다. 배터리. 자, 그럼 배터리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배터리. 우리가 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이 꼬마 전구인데 이 전구입니다. 이렇게 배터리에다가 이어가지고 꼬마 전구를 붙이면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거 국민학교 때 하는 과목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런 내용을 이렇게 머리에다 우선 넣으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 요게. 그러면 우리가 직류를 배우려면 이 세 가지,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전기는 이 세 가지부터 나옵니다. 자, 뭐냐? 전기는
VIR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빼놓고는 전기 본질을 이해하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배터리 요 영상을 머리에 넣으시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여기다 그립니다. 요걸 이렇게 같이 하시면 조금 이해도가 빠를 겁니다. 전압, 전류, 저항.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면은, 전압. 자, 이 전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전에 우리 수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압. 수압.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수압. 물의 압력이라는 얘기입니다. 물의 압력. 물의 압력. 그러면 물의 압력이라니.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 자, 이렇게. 물이 높은 데에 있어가지고, 요 낮은 데, 이렇게 떨어집니다. 물이. 위에서. 조금 더 위에서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서 요걸로 떨어지는 거,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는 거, 힘이 틀립니다. 여기가 여기보다 힘이 더 많겠죠. 왜? 높은 데니까. 요게, 이 물이 요거 보고 수압이라 합니다. 그러면 전압은 또 뭐냐? 수압과 전압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전기를 110V를 사용했었습니다. 옛날에. 한 20년 전 이전에, 30년 전, 40년 전에. 지금은 우리나라는 가정전기가 220V입니다. 무슨 얘기냐? 옛날에 110V니까 220V가 훨씬 높습니다. 단위가 크니까. 요가 110V라고 하면은, 요가 0인 땅입니다. 이 땅. 요게 220이니까 곱증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로 보내주는 전기와 힘하고, 이 높은 데서 이쪽으로 보내주는 힘은 틀립니다. 이 틀려요. 전기의 압력, 압은 누르는 건데, 그래서 전압, 전기가 누르는 힘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부하시다 보면 전압의 본질을 자동적으로 이해가 합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이 전기는 자격증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자격증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어도 아니고 우리말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전압, 전류, 저항, VIR 또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그냥 순서 없이 많이 들어놔도 나중에 다 제자리 잡혀가지고 여러분이 책을 보면은 이해가 빠릅니다. 자, 전압은, 이게 결론은 전압은 이 전기의 압, 이렇게 전압 보고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전기에서는 전의라고 합니다. 전의. 자, 요것도, 전압은 요거구나. 무슨 얘기냐? 전기의 위치. 그러니까 아까 제가 110V라면 수압을 여기와 여기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힘이 틀립니다. 여기서 물이 떨어지면 여기 80의 힘이 받는다면은 여기서 물이 떨어지면 여기는 100의 힘이 받습니다. 그래서 전기 위치의 차라 이 말이죠. 이렇게 전압은 이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전류는 뭐냐? 전류. I라고 씁니다. I. 영어로 I인데 이렇습니다. 이 전류가 참 이해하기 참 쉽지 않은데요. 요게 전압입니다. 전압. 요게 전압. 볼트. V. 전류는 이 전압에서 나오는 힘이 요 전선을 타면서 흐릅니다. 이렇게. 흘러. 이 전선 속으로 흘러요. 이렇게. 흐릅니다. 이 흐름. 그래서 류자입니다. 흐를 류자. 전기가 흐른다. 해서 흐르는 거. 전선을 타고 흐르는 거. 그래서 전류라고 합니다. 이 전류, 앞으로 계속 전압, 전류, 저항,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엄청난 그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우선, 전류, 전선을 타고서 흐르는 거, 라고만 우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저항, R, 레지던스인데, 프랑스 옛날 영화 레지스탕스, 그 같은 영화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항이. 자, 여기 보시면 또 이해가 빠릅니다. 여기서 힘으로 전기를 줬어요. 이렇게 전류가 선을 타러 흘러 들어가서 꼬마 전구가 이렇게 있어서 불이 들어옵니다. 요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 또 일을 하는 거, 불이 들어오는 거라든지 선풍기가 돌아간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저항입니다. 일을 하는 거. 우리 불 들어오는 것, 이게 다 저항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집에 안에 보면 전등이라든지 그리고 선풍기라든지 뭐 믹서기라든지 그게 다 돌아가는 것이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항. 그래서 약자는 R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R. 그래서 VIR. 입에 배만 쳤습니다. VIR. 전압, 전류, 저항. VIR.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 전압, 전류, 저항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압은 V라고 쓰는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힘의 원천. 전류는 I라고 쓰는데 전하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 저항은 R로 표시하는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이게 여러분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이리 쓰면은. 그러면 요 그림을 한번 연상하면은 약간 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압, 볼트라고 불립니다. 단위는 V예요. 단위가 V. 우리말로 볼트.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힘의 원천. 요 전지를 생각합니다. 요게 힘의 원천입니다. 이 흐를 수 있게 하는 이 전선에다가 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의 원천이 볼트. 이 전지라고 우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류는 I라고 부르는데 단위는 A라고 쓰고 읽는 건 암페어라고 있습니다. 전하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 이 전하라는 것은 여러분 얼른 머리에 들어오진 않습니다만은 전하가 무엇이냐면은 요 전선줄에 속으로 흐르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있습니다. 요 전선줄 속으로 무엇인가 흘러야 불을 켜기 때문에 그 흐르는 것이 전하라고 합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 요 일정한 방향, 요 방향으로 이렇게 와서 또 돌아서 또 이렇게. 요거 보고 전류라고 하는데 단위는 A라고 쓰고 읽는 건 암페어입니다. 그 다음에 저항이 참 중요한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했어요. 우리가 요게 전류라 했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현재. 흘러가지고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데 이 가운데에 딱 방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해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전압, 전류, 저항을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앞으로 전기는 이 세 가지가 빠질래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전기든 이 세 가지가 좌지우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우리 유념해 두고 요런 관계도 유념해 두시고 요 단위 V, 암페어, 오hm, VIR 요것도 암기사항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것은 암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요것은 암기사항이에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 자주 나오니까 이것이. 자, 지금까지는 전압, 전류, 저항을 간략하게 여러분이 이러한 것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럼 마지막으로 하는 시간 요거까지만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오음의 법칙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오음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V 이꼬르 IR. 하나는 I는 R분의 V 또는 R은 I분의 V. 요렇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게 오음의 법칙인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V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전기는 지금 220V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0. 이 숫자를 쓰면은 좋습니다. 자, 220V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쓰고 있는 전기가 어디에서? 가정에서. 그러면 220인데 만약에 아까 얘기한 전류 흐르는 거라겠습니다. 흐르는 전류가 가정에서 10이라고 요게 10이라는 전류가 여기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10이라는 전류가 전선을 따라서 흐른다고 하면은 요것은 얼마입니까? R은 자동으로 나오죠. 220, 22. 그러니까 V는 IR에서 이것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220으로 고정되어 있다면은 I가 10이라면은 R은 22. 당연합니다. 무슨 뜻이냐 이게. 우선 이 명판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220볼트인 전원을 가지고 I가 10이라면은 R은 자동으로 22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음의 법칙을 설명드리는데 오음이라는 것은 이 표시가 저항입니다. 이 저항, 오음. 그래서 공식은 VIR
요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번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어떤 때는 볼트를 알아야 될 때 있고, 어느 때는 암페어를 알아야 될 때 있고, 전류. 어느 때는 저항을 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는 220V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볼트가 220이기 때문에 IR. 만약에 암페어가 어느 전선을 20A를 흐른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항은 나머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11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계산을 할 때 필요한 공식입니다. VIR.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암페어를 계산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그러면 암페어 계산할 때는 모릅니다. 암페어 이거 I가. 자, 한번 요걸 가지고 니꼬로는 V는 우리가 220V라고 가정을 거의 했으니까 220을 쓰고 요 저항만 알으면은, 저항이 예를 들어서 11이라고 하면은 암페어는 20A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볼트는 거의 220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요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계산이 되고, 여기도 요 둘 중에 하나만 알으면은 암페어가 계산이 되고, 여기도 이건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R이나 I만 알으면은 둘 중에 하나만 알으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아시게 됩니다. 이런 간단한 공식이 있어서 이렇게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은 쓰시면 아주 편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약간 했고, 이 전기의 뭐 전압, 전류, 저항, 또 오므의 법칙을 약간을 우리가 건넸습니다만은, 전기는 조금 더 있으면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고 따라와 주시기